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팀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3분기 충격적인 실적이 예상이 돼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 점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는 6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미디어에서는 금일 주가 상승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하면서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소폭의 상승세였은 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죠. 지난주 잭슨홀 파월의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얻었어요. 나스닥의 전고점은 21,800선인데요. 일단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프터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21,800선의 전고점을 뚫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만약 9월 17일에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주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새벽에 확인해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87%대로서 높은 상황이에요. 만약 한국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발표될 7월 PCE 물가지수가 그렇게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스닥 주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8월 12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긴 했어요. 자, 아무튼 금일 발표되었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AI는 대세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는 대체적으로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넘게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번에도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주당 순이익 목표치가 높았어요. 자, 한 번도 EPS를 일부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엔비디아인데 드디어 분기 EPS를 1불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역시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서프라이즈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워낙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서프라이즈에는 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작년 8월이나 11월이나 올해 2월달이나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 반응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번 엔비디아 실적의 서프라이즈율이 떨어지는 부분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게 애프터장에서의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온 이유는 엔비디아 자체 원인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는 중국에 H20 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제약을 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파란색 막대인 매출액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주당 순이익 역시 1분기에 잠깐 이렇게 내려왔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2분기에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 가이던스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보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한 번도 분기당 매출을 50빌리언을 넘긴 적이 없지만 다음 분기 매출 예상을 무려 54빌리언이나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52.7빌리언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매출에 H20 칩의 중국 판매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까지 많은 오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자사주도 추가로 600억 불 60빌리언이나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이 그래프를 보면 엔비디아는 실적 우등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데이터 센터 매출은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고무적인 부분은 게이밍 부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AI 부분인 이 other 다른 사업 영역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실적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려 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 72%, 영업이익률 61%, 순이익률이 57%나 됩니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3%포인트, 1%포인트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순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이죠.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수익을 보아도 뭐 핸드폰 OS 영역과 동영상 스트리밍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순이익률이 29%예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는 57%로서 웬만한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의 2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현재 시가총액 1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 실적은 끊임없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아요. 만약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컨센보다 좀 모자랐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폭락이 없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160불대 이상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엔비디아의 하락에 따라서 테슬라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기 마련이고 이러한 기회를 기관 투자가들은 매직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테슬라는 2025년 8개월 넘게 이어진 횡보세를 어느 정도 마치고 상단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승 속에는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 강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로보택시 서비스 에리어가 더 늘어났다라고 했죠. 자, 세 번째 확장이었습니다. 올해 6월 22일에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었고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65일 만에 오스틴 지역 사업 영역을 9.5배나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확장 속도는 웨이모보다 무려 7.8배나 빠른 것이라고 해요. 웨이모는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무려 2년 이상 운영 중에 있지만 테슬라는 단 2개월 만에 웨이모의 사업 영역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웨이모는 이 파란색 영역이고 테슬라는 이 바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용 가능 차량 수를 50%또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게다가 이를 물어보면요. 현재 오스틴 지역에서 테슬라는 8월 말 기준으로 20에서 50대 정도를 운영 중에 있는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 증가가 되면 10대에서 25대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30에서 75대 사이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가 있는 곳은 한 곳이 더 있죠. 바로 캘리포니아 베이 에리어가 되겠는데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프리몬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틴 지역보다 이제 거의 한 3배 이상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웨이모의 사업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웨이모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로보택시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베이 에리어 지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0대를 보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달이 되면 베이 에리어 지역에도 100대 정도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다음 달이 되면 테슬라 FSD 버전 14가 나오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버전 14에 대해서 출시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간밤에 참고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10번째 발사가 성공을 했고 스타쉽에서 실제로 인공위성도 배포가 된 것으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사단의 기업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버전 14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오스틴 지역이나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나 모두 안전운전자를 로보택시에 동승을 시키고 있는데요. 버전 14가 나오면 안전운전자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자가 사라지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로보택시 대수의 확장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실제 타보신 분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사진은 이 오스틴 지역의 이 정도에 해당하는 서비스 에리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만 뚝 떼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요, 자, 여기에서 로보택시를 탔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탔는데, 로보택시가 실제 이 서비스 에리어로 가지 않고 서비스 에리어 바깥을 우회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게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서비스 에리어가 무의미한 게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이 되겠어요. 웨이모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파란색 영역으로 서비스 에리어를 정확히 만들어 놓고 이 지역만 집중 학습을 하고요, 학습이 끝난 후에는 HD 맵을 통해서 이 지역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다르죠. 인간처럼 비전 기반으로 주변과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HD 맵 필요 없죠. 지오펜스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FSD 버전 13을 통해서라도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를 거의 7시간 완전 자율주행을 해낸 업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보택시 서비스 에리어를 벗어나서도 운영이 된다라는 거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자, 웨이모처럼 이렇게 제한적인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다 기술을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모를 가지고 있는 구글도 함께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로보택시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건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최고의 안전을 제공을 하는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중국에 월에 약 한 6에서 7만 대 정도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요번에 신규 모델 Y L이 나왔죠. 6인승 버전이 되겠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서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소식에 따르면 8월 테슬라의 중국 내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100%나 급증했더라고요. 약 1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큰 폭의 증가세는 신형 모델 Y L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인도량 폭발할 수 있어요. 기존 신규 모델 Y 주니퍼 역시 잘 팔리고 있는데, 9월 달부터는 신형 모델 Y L마저 인도가 되면서 인도량에 큰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3분기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췄던 칼시라는 이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49만 6천 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9만 6천 대면 역대 최대 분기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3분기에 46만 2천 대를 판매를 했는데, 자, 이것보다도 3만 대나 넘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지난 2분기 생각보다 인도량이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38만 4천 대가 나오면서 작년 2분기보다는 8만 대나 빠지는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도 성장을 하고 역대 최대 인도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굉장히 강력할 수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테슬라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모두 분석을 해봤는데 두 기업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에 하반기 금리 인하 확률이 높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지속해서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PC 지수가 높게 나온다라든지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져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두 기업의 주식은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